네, 안녕하십니까. 유연한 생각, 오늘은 영화 에올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승아님부터 가능할까요? 네. 저는 성재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약간 막 말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괜히 약간 팩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요 절대 걱정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이렇게 그림 관련된 일 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 계신 늘보님 소개로 오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태호님? 태우요. 태우님, 네네. 태우님. 안녕하세요, 늘보입니다. 네, 뭐 항상 매번 나오셨어가지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영화 에어올은 제가 그때 개봉이 언제였나? 한 2년 전? 3년 전이었나요? 2021년 10월쯤인가? 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보고 너무 좋았던 영화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봉할 때 보셨네요? 네, 개봉할 때 봤습니다. 음. 네, 혹시 다들 어떻게 좀 처음에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포스터가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닌 저도. 거예요. 태훈님 방금 본인 스타일이었다고. 네, 저는 너무 제 스타일이라. 아니요, 이거 다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네. 그렇죠. 이거 그래가지고 뭐 이게 처음에는 막 샹치 같은 약간 또 그런 류의 그런 영화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전 약간 포스터가 끌려야 그 영화를 보는 타입이어서 그래서 안 끌려서 안 봤는데 이제 그 다른 친구가 그 영화관에서 일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아니 그걸 어떻게 영화관에서 안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럼 나 OTT로 볼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절대 OTT로 보면 안 된다고 재개봉을 기다려서 영화관에서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건 또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OTT로 다운받아서 전 봤는데 보고 나서 왜 그렇게 극찬을 했는지는 알 것 같은 영화였어요. OTT면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집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봤어요. 집에서 보셨고 다들 또 저는 오히려 반대로 포스터가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모든 배우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포스터가 그 되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에블린이 거죠. 다양하게 네, 멀티버스로 그거예요. 동상이모. 원래 그 취향이라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완전 맥시멀한 이미지가 영화랑도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포스터가 되게 이쁘다 이 생각했던 게 첫 번째였고 그 헐리 배우들이 그 손가락 이제 인형을 꽂고 다니는 어떤 사진들 보면서 저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그리고 국제영화제 때 좀 상이나 뭐 이렇게 되게 호평받았다는 이야기 들어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찰나에 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네, 그렇게 봤던 게 저는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봉할 때는 저게 뭐야 아예 모르고 있었고 이동진 평론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 GV가 있다고 해서 가야지 해서 갔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평론가님이 그때 손가락 인형을 하고 오셔가지고 소세지로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고 영화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거의 인생 영화여서 전 좋아하고 이번에 에어올 하신다고 하셔서 팟캐스트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뭐 포스터 봤을 땐 그냥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냥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정도였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늘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이동진 평론가가 극찬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 그거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취향이 1대1로 매치되는 건 아닌데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뭐 4.5인가 5점인가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5점이죠. 보러 갔는데 저는 진짜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영화에서 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약간 좀 B급 감성? 그렇죠. 적절한 B급 감성? 맞죠. 그게 전 좋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영화가 원체 재미있으니까 정말 재밌게 보다가 나 정말 이 영화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던 장면이 그 라따뚜이가 그 라따쿠니로 바뀌면서
하는 장면들 볼 때 진짜 사랑에 빠졌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엄청 웃었거든요 그 장면. 저는 그 돌멩이 씬 음. 펑펑 울면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밤에 잠깐 봤는데 그 친구랑 카톡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보다가 돌멩이 씬에서 저 목 펑펑 운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장면에서 제가 울고 있구나. 그러니까 엄마와 딸 관계도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팟캐스트 때문에 그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원래 이 영화가 남자 주인공이었대요. 그리고 그 성룡 배우가 원래 주연으로 생각했는데 네네. 다들 반응이 인기가 없을 거다 해서 바꾼 게 키호이칸. 그 이제 양자경이 주인공인 버전으로 하고 남편은 이제 맞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는 사실 뭐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 키호이칸 그 에드워드 왕이 갑자기 CCTV 장면. CCTV 가리면서 거대한 악을 막아야 된다 액션을 이러면서 막. 액션을 시작하는데 네네. 사실 요새 나오는 액션물 보면 뭐 존윅처럼 완전 현실적이고 절제돼 있고 뭐 그런 무술이 나오다가 옛날에 홍콩 영화나 네, 연문 이런 데서 봤던 중국 무술 나오는데 좀 과장돼 있고 이래도 너무 좀 반갑더라고요. 네, 기분 좋고 반갑고 멀티버스라는 소재도 좀 좋았고 그리고 유머도 있으면서 동시에 슬픈 장면까지 진짜 꽉꽉 내가 원하는 거 다 눌러 담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 영화 보면서. 약간 네. 그 위키 뭐지? 그 리뷰하는 곳에 보니까 김피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잘 만든 김피탕이 뭐 한 다른 작품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공감. 그래서 꽉꽉 눌러 나왔다는 이야기처럼 저도 이게 영화관에서 보는 걸 너무 추천하는 이유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작은 거로 보면은 일단 몰입도 좀 잘 깨어질 것 같고 그 많은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 큰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영화관에서 완전 집중해서 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요새는 사실 영화관에 안 가면 하나를 끝까지 다 못 보겠더라고요. 다들 좀 그런 그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알림도 너무 많고 네. 막 인스타그램도 중독이어가지고 막 보다가 흐름 끊기면 딴짓 하고 있고. 맞아. PIP로 틀어놓고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확실히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 어제 저녁에 보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어제 그때는 저녁에 어떻게 재탕을 보셨어요? 했는데 또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네. 그 아이패드로 봤다. 아이패드로. 그래서 약간 큰 화면으로 봤는데 또 다시 새로 보니까 약간 첫 번째는 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하도 막 다들 극찬을 하니까 그래 뭐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약간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봤는데 이제 좋은 영화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더 좋은 포인트들을 한 번씩 더 찾으려고 보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봤던 것 같아요. 혹시 두 번째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한 네, 두세 번? 번째로 봤어요. 네. 그럼 제일 최근에 본 경험들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관에서 보고 두 번째 또 영화관에서 보고 세 번째 제가 그 드립워크숍이 원래는 A올 모임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영화 그것 때문에 한번 보고 이번에 봤는데 역시 그 아이패드로 작은 화면을 보니까 완전 감동이 흐트러지는 기분이어서 제가 멈췄거든요. 이 영화는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러면서 영화관에서 봐야겠다 했는데 오늘 또 팟캐스트 때문에 어제 봤는데 집중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흘려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이렇게 봐서는 안 돼 이러고 딱 닫아버렸나요? 아니 그냥 흘려. 틀어놓고 이제 딴짓 설거지하고. 저는 그 어제 다시 봤었는데 그러니까 극장에서 봤을 땐 너무 집중해서 내용에 모르던 부분들이 다시 보니까 화면 비율이 계속 바뀌는 게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면서 화면 비율 바뀌어지면서 다른 유니버스로 변화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빠져나오면서 다시 풀어지고 하는 장면들이 되게 다시 보니까 보이는 장면이라서 좀 기억이 났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역시 그림 그리시는 분이어서 자세히 아시네요. 제가 그래서 초청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개봉할 때 포스터도 바뀌었잖아요. 벚꽃 시즌
핑크 아 봤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포스터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니까 눈알 포스터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한동안 막 인형 눈알에 꽂혀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붙여. 저도 그림 그리는 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그 눈알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에 너무 꽂혀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물에 그 눈알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 사물이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약간 영화랑도 맞닿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거네요. 눈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병인데도 눈알 두 개가 붙어지면 사람 같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처럼 대할 수 있는데 그 영화의 어떤 한 장면들이 생각도 나고 이게 내가 이 수업을 한 게 다 그때 영화 봤던 게 나한테 이렇게 좀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느껴졌었어요. 저는 오늘 오전 새벽쯤에 봤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PC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데 사실 그 개그 요소들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너무 웃기고 그랬는데 두 번째 보니까 사실 그 다시 보니까 웃기지는 않고 이게 개그라는 게 사실 좀 예상 못한 데서 오는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 개그는 좀 약했는데 슬픈 장면 다시 봐도 슬프더라고요. 네. 어느 장면이 슬프셨어요? 그러니까 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약간 풀려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부터는 다 눈물 포인트죠. 그러니까 뭐 돌로 변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막 싸우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 뭐 눈물 버튼이더라고요. 참아보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태훈님도 울면서 보셨죠? 영화 보면서 많이 영화관에서는 그때 울었는데 다시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다른 장면들 막 보려고 이랬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 저도 광광 울진 않고 그냥 또르크스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2회차, 3회차 한 얘기 한번 쭉 나눠봤고 명장면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얘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맞아. 웨이브에 보니까 이게 확장판이 있고 일반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확장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찍은 메이킹 필름대로가 있고 맨 앞에 코멘터리 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거기서 한번 찾아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장면. 네, 명장면. 저는 그 돌멩이랑 인형씬 2D 그림으로도 바뀌었던 것 같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주얼이어서 그런 거랑 명장면 또 뭐 있지? 저는 그 진짜 그냥 뻘소리긴 한데 거기서 선캡 쓰는 장면으로 아마 처음 이게 조브 투파키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할머니 막 네네네. 의상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작자분들이 이 한국 K 아줌마 그 드레스 맞네. 코드를 알고 있나? K 문화구나. 아니면 이제 동아시아권에 다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주인공들은 중국계니까 제가 의상 디자인 쪽이나 그러니까 그림 쪽 관련이니까 그래도 네. 제가 관련해서 할 이야기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요. 의상 디자이너가 셜리 쿠라타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조브 투파키 의상들을 다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의상들 중에 어머니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의상이라든지 아니 골퍼로 나온 장면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스포츠와 인생에서 완벽한 이제 아이시한 딸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냥 한 게 아니구나. 뭔가 그런 시각화를 다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딸에게 뭔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투영한 거고. 그렇죠. 그럼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소름 돋았어요. 그 처음에 그 조브 투파키 얼굴 까고 이렇게 딱 나올 때 그 엘비스 프리슬리 같은 옷이랑 돼지 이렇게 끌고 맞아. 혹시 그게 어떤 이유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뭐 그거를 이제 뭐 엘비스 뭐 조브였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명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레트로니까. 그래서 그런 그냥 거. 이미지만 돼지는 그냥 그 이미지만으로 웃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상상력이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저는 상상을 못했던 의상, 뭐 그런 장면, 모습으로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는 것만 해도 사실 좀 눈이 재밌고 그런 이게 장면들이. 저예산이었잖아요. 저 몰라요. 얼마 들었어요? 저예산이거든요. 나름 저예산. 왜냐면 양자경 배우를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아역 배우를 쓰거나
젊은 버전은 다른 배우를 쓰는데 아. 늙은 양자경이 그냥 아. 바로 가발 쓰고 아. 하는 것도 그렇고 신 장면 바뀔 때 의자를 그냥 실제로 물리적으로 당겼다고 하더라고요. 으악 하면서 그 장면. 그 장면 전혀 CG 장면이 아니었다고 전 들었고 맞아요. 그게 저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B급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전 B급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B급 영화처럼 보이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B급이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메시지를 조금 받으셨나요? 메시지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 네. 그 하나는 유머 그 누나리 저는 아까 캐릭터도 얘기를 했지만 그 누나리 가져오는 그 뭐랄까 일상에서의 작은 유머를 잃지 않잖아요. 그 웨이먼드 왕이 남편 그거랑 친절.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이기는 건 역시 친절하고 다정함이구나라고 저는 깨달았고 그 영화를 계기로 좀 친절해져야겠다고 인생이 좀 바뀐 계기가 됐어요.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때 되게 힘들었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약간 그 도너츠 상태였었거든요. 베이글이 베이글. 아니라 도너츠 상태였다. 아 베이글 베이글. 네. 그러니까 그 개봉할 때 그 영화를 봤으면 내가 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막 퇴사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엄청 이게 검진 결과가 엄청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막 인생이 어떻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막 힘들었었는데 이 영화를 그때 봤었으면 좀 빨리 일어나지 않았을까. 늘보 투파키가 되기 전에 늘보 투파키였어요. 늘보 투파키 상태였는데 완전 다크해가지고 나따 늘보 근데 이제 그냥 제 힘으로 일어나고 나서 이 영화를 봤어가지고 아 너무 좋다. 그래서 힘들 때 한 번씩 봐도 좋을 것 같고 뭔가 그 인생에 한 번씩 그 베이글 상태일 때가 다 한 번씩 거쳐가는 것 같거든요. 그 아홉수라는 얘기도 있듯이 근데 그 다 지나갈 거고 뭔가 좀 희망적인 영화였다 저한테. 다들 또 영화에서 또 다른 장면 보면서 기억에 남았다거나 아니면은 요거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는 지점들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그 아까 말했던 네. 장면이 네. 진짜 지독하게 웃기는구나 맞아요. 싶기도 했고 그 약간 머리카락 잡고 막 요리하는 거랑 맞아. 그냥 라따뚜이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제가 진짜 약간 와 인정하면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감정이 와 정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순간을 느꼈어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걸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감독이 그 좋아하는 그 PTA의 그 펀치 드렁크 러브 영화의 그 파란 색깔 그 정장 수트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그 요리사의 그 모자나 이런 부분에 파란색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와 재밌다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오늘 완전 제대로 그 시네 뭐라 하죠? 시네필을 모셔가지고 영화 되게 좋아하시. 그냥 관심만 많을 뿐 전혀 모르지만 저는 단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 미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재밌구나 하면서 봤었어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라따뚜이 그 라따구리 그 친구 나중에 어떻게 조종하는지 메이킹 필름이 나오더라고요. 보고 싶다. 근데 여기 로봇이었고 걔가 그 RC카 조종하는 그걸로 하니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귀엽다.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움직였고. 저는 그 장면 중에서 제일 처음에 그 에드먼드가 하는 그 액션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사실 뭐 무술하면은 되게 좀 세 보이고 뭔가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액션 배우로 등장을 하는데 아줌마 아저씨인 것 같았는데 갑자기 탁 절도 있게 변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신발 바꾸는 장면도 그러니까 그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행위를 해야 다른 멀티버스로 가는 그 장치도 전 웃겼던 것 같아요. 버스 점프. 버스. 뭐 콧물을 먹는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것도 재밌었어요. 엄청 상상이 잘 되는 지점들이 많잖아요. 원초적인 그걸 좀 자극하는 것도 있었던. 원초적인 재미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막 그 엉덩이에 뭘 넣고. 그쵸. 맞아. 립글로즈를 먹고.
껌을 먹고 막 이상한. 그 책상 밑에 붙어져 있던 그거 떼고 이거 그쵸 그쵸. 그건 진짜 못 네. 보겠더라고요. 그쵸. 힘들었어.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양자경 멀티버스에 수많은 양자경이 있잖아요. 에블린? 네, 근데 에블린. 이 멀티버스를 선택해야 한 이유가 전 좋았어요. 혹시 아세요? 딸 다 때문에. 실패한 어. 에블린이라서. 가장 실패한 에블린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딸을 구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보잘것없는 에블린 버전에선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성공한 에블린은 이미 모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캐릭터성에서는. 그렇죠. 그 뭐지 다 각자 한 길 파가지고 무술가가 된 양자경이 있고 뭐 요리사가 된 양자경이 있고 이런데 반대로 이제 가장 다 평범하고. 실패한 양자경만이 뭐 다른 멀티버스에서도 활약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었고 그래서 대체 인생을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 나한테도 저런 재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는 실제로 해보고 시간도 엄청 들여보고 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멀티버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그 정도까지는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고 한 두세 개 정도는 그래도 한 명당 뭐 재능이 그렇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좀 어때요? 좀 인생을 나의 분기점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떠오르시는 지점이 있었나요? 영화에서는 이제 남편 따라서 미국 간 그 부분이 이제 약간 분기점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보면 에블린이 이렇게 배우로 성공하는 장면을 엄청 이제 그리워하는 신이 나오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네. 예,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예전에 이제 밴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 네. 뭔가 내가 막 락스타로 성공했을 때는 어땠을까 같은 걸 상상하게 만드는 어. 네,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에블린이셨네요? 그러니까 가장 실패한 에블린. 아니 그만은. 네, 어쨌든 그걸 너무 떠오르게 하던 장면이었어요. 많은 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막 그 TV에서 막 노래 부르는 장면을 되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가만히. 맞아. 근데 저는 그 약간 좀 새는 얘기긴 한데 그 이제 세무조사를 할 때 이거 가라오케 기계 왜 샀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웨이먼드가 옆에서 노래 잘한다고 거기에 그렇게 말을 붙여주는 게 전 너무 다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래서 정말 다정한 캐릭터구나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좋았어요. 그 세무조사하러 갔을 때도 뭐지? 그러니까 쿠키를 주고 어떤 이제 사실은 저게 설득이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남편이 끼어들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심지어 그 빨래방에 와서도 막 잡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일 시간을 좀 더 주시더라고요. 그 일주일. 부분이 그 설득의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진 않는데 저게 그 웨이먼드의 진짜 탤런트인 것 같다. 다정한. 그래서 되게 부럽다. 저는 그렇게 다정하진 않거든요. 좀 싸가지고 영화 보면서 되게 반성하고 그러니까 이상형이 딱 그 웨이먼드가 됐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다정한 사람이 제일 최고인 것 같다. 친구로든 뭐 이성으로든. 그 처음에 에블린이 그 뭐라고 멀티버스로 이제 연결되어서 할 때 그 방식이 세무조사원에게 사랑해요를 외치는 I love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다시 보면서 좀 느껴졌던 게 그러니까 나랑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여기선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사실 나의 연인이었던 관계인 것도 내가 지금 되게 싫어하는 대상도 어딘가에서 내 사랑할 대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사람의 잠재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멀티버스였고 그런 소재가 그래서 조금 슬프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딱 하나의 그 소질 탤런트를 발견해서 살릴 수 있다는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가수 에블린은 이제 요리사 에블린은 될 수가 없고
약간 그런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아 나는 어떤 걸 좀 개발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즐거울까 그 생각. 사실 다들 좀 뭐 무술가가 되는 뭐 양자경은 또 자기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할 텐데 지금 우리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웨이먼드가 그 성공한 웨이먼드였을 때 그거 다른 세상이 있다면 당신이랑 그냥 세탁방에서 그냥 세무조사 받고 살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뭔가를 잃어도 또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한 줄 평에 보니까 온 우주를 다 살아봐도 너의 평범함을 선택할게 이런 말이나 온 우주의 기운을 너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양자경이 결국 그 유니버스를 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모든 걸 경험해봐도 딸을 위해서 가잖아요. 맞죠. 딸이 없지만 뭔가 딸이 생기면 저런 마음이 생기나? 저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와. 그런 거랑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온전히 제가 인정해주고 맞아. 지지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가 미울 때가 있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까지 100%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엄마와의 나의 관계, 나와 자식 간의 관계도 생각하게 만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모녀 간의 관계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와 내가 부모가 되면 저럴 수 있을 것인가 진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뭐 내 기준으로 뭔가 용납 안 된 걸 하기 시작했다. 한숨을. 전 약간 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뭔가 약간 제 승에 안 차면 좀 약간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성격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근데 만약에 제 아이가 뭔가 막 공부를 못하고 공부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걸 다 딸로 떠나서 태어나면 뭔가 좀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저도 좀 약간 어느 정도 강압까진 아니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의 좀 욕심? 아니요 그 단호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저도 왠지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태훈님은요? 저는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결국은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라도 어쨌든 이 세계가 좋은 거잖아요. 그 작은 사랑 하나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 가장 완벽한 세상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뭔가 불행하고 형편 없어도 그 한 순간에 진짜 작은 그런 기분 좋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 같은 그것처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제 삶이 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막 모든 걸 다 좋은 거로만 채우는 것들 말고 그냥 여백애미. 내가 지금 영 막 형편없이 망해도 내가 한 번 정도의 그런 기분 좋은 순간만 있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 살 수 같은 있다. 마음. 네. 맞아. 늘보님은요? 저요? 네.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제 조금 엇나가기 시작한다. 그거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 네. 약간 법에 약간 법을 지키면서 네. 살게끔은 하고 법에서. 그 외에는 마음껏 해봐라. 근데 그러려면 역시 돈이 많은 부모가 되려고. 약간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시작 정도 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요즘 보면 돈이 없으면 사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아무리 말로 지지를 해줘도 못 알아들고. 제가 자식이어도 그럴 것 같고. 그 뭐지? 영화에서 양자경 그 에블린은 이제 딸이 대학 중퇴하고 문신하고 이제 여자친구가 그 게이라고 했고 그래가지고 레즈비언이라 했고 그래가지고 뭐랄까 사실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아도 갑자기 딸이나 아들이 갑자기 중퇴를 하더니 문신을 하더니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문신? 네. 이 3연타가 터지면 거기서부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어땠을까. 근데 사실
저희들도 다 부모님한테 조금씩은 했겠죠. 약간 그런 일을. 그렇죠. 네, 저는 한 것 같아서 좀 많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 예. 저도요. 그래서 저는 그 씬이 되게 좋았어요. 그 초반에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딸내미가 이렇게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하고 붙잡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말을 삼켜요. 말을 삼키고 너 살쪘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그 말을 근데 그 전에 먼저 여자친구한테 말하잖아요. 조이가 또 엄마 분명히 뭐 살쪘네 뭐 이럴 잔소리할 거고 거다. 뭐 그럴 거다 이렇게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말을 삼켰지만 그 소린 뱉었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여전히 둘이 그냥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들은 계속 묻히고 엄마는 계속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면서 울고 가는데 이제 맨 나중에 장면에서는 너 살쪘어 하고 뒤에 너 필요할 때만 오고 막 이렇게 바바바바박 엄마가 쏘아 붙이니까 이제 아빠가 말리려고 하니까 딸이 아니야 내버려도 할 말 다 하게 내버려도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상황이랑 뒤에 상황이랑 말은 똑같은데 딱 그때 장면들도 그 중간에 팡팡 터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이 딱 끌어왔는데 그러니까 서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딱 유니버스가 그때는 딱 만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전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 맞아. 부분이. 그때 똑같은 이제 살쪘는데 맞아. 똑같은 살쪘는데 마지막에 이제 관계가 진전되고 소통이 되면서 가족이 다시 뭉치게 되고 완전 그래서 픽사 영화 같다는 얘기도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태우님이 뭔가 많이 적어오신 것 같아서 저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저 많이 적어온 거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이제 영화 본 지 좀 되었다가 네. 갑자기 찾아보게 되니까 그 네. 사이에 이제 제가 몰랐던 어떤 코멘터리들을 찾아봤었는데 네. 제가 봤던 중에서 좀 기억나는 거는 그 네. 황석희 번역가가 어떻게 번역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되게 오. 재밌었어요. 그 아까 이 얘기도 나오거든요. 너 살쪘어. 이 부분도 네. 원래 원어로는 you getting fat 이렇게 하니까 너 점점 뭐 살찌고 있어 이런 식인데 이 한국식으로 번역하려면 살쪘어로 하는 게 훨씬 한국에 맞고 뭐 그 아까 전에 말했던 라따구리도 너구리랑 합성인데 거기서 원래 라쿤이다 보니까 그 라따쿠닝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 라따구리로 바꾸는 부분도 좀 되게 재밌어가지고 약간 이거 좀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가가 좀 이 영화에 되게 애정을 쏟고 있구나.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훨씬 더 한국 사람들 잘 이해할 거야라고 하는 게 잘 보이는 장면들이 드러나가지고 이 번역가도 이렇게까지 영화에 애정을 쏟을 수가 있구나 이런 거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에오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게 황석희 번역가님의 인스타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추천해 주셨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입말을 좀 살리는 번역이었다. 저는 또 그 허무감? 예를 들어 그 조브 투파키가 모든 가능성을 다 보고 나서 이제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잣대나 이런 것들도 신뢰하지 않고 지 맛대로 살게 되는데 좀 뭐랄까 말을 정리를 안 해와가지고 허무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성재님도. 이게 근데 허무도 뭔가 좀 다크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걸 이해하고 나면 네가 뭐 이루지 못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듣다 보니까 뭔가 설득되고 뭔가 편안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질렀던 실수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못 이뤘던 것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결국 그 다 덧없고 다 잊혀진다는 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그 위인들 이름 몇 명 안 되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어갔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황성재가 죽어도 뭐 딱히 뭐가 남지 않을 거기 때문에 팟캐스트 좀 남겠죠. 그때까지 전달될까요?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낙관적인 허무주의도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뭔가 응? 그러니까 에올 영화 하면서 실관했던 거. 영화 상을 받고 나서 더 인기가 많긴 했거든요. 이 영화가 모든 걸 다 휩쓸었잖아요.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편집상. 그리고 후보도 다 올라가고. 저는 그 시상식 장면을 봤었는데 키호이칸 저도 봤어요. 그 대사도 좋았던 것 같은데. 엄마 나 상 탔어요. 이러면서 너무 눈물 흘리고. 어린이처럼 되게 밝게 인사를 하시고 그분 또 인생이 되게 업앤다운이 많으셨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약간 그 뭐지? 엄청 유명한 영화 아역에서 시작을 했다가 인디아나 존스 하다가 영화 작품 안 하시다가 하시지 않았어요? 이 영화로.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약간 이 영화 속에 에블린 같다는 생각도 저는 잠깐은 했었고. 저도 그 부분이 영화랑 너무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 캐스팅도 너무 잘했어. 제가 봤을 때 뭔가 다들 찰떡. 진짜 찰떡. 그래서 뭐지 영화에서 그 키호이칸 그 아저씨 에드먼드가 이제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막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라 혼란스러울 때는 막 이런 울면서 막 호소를 하는데 되게 그 장면도 뭉클했는데 이분이 그 눈물 호소를 너무 잘한다 해야 될까? 그 시상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엄마 나 상 탔어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 목소리도 약간 하이톤이어가지고 애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좀 기분 좋았던. 근데 무술 되게 잘하시던데요. 아 그래서 그 원래 대역일까 진짜. 아니 대역이 아니 아닐걸요? 원래 뭐 그런 무술 쪽 일을 하고 스턴트 스턴트 알바 했다고 어쩐지. 그럼 양자경은 있었구나. 예전에 뭐 와우 장룡 뭐 이런 거 이런 할 때. 데서 어쩐지 그 자세들이 다 좋더라고요. 네. 맞아. 근데 상 얘기 상 얘기 나왔고 혹시 또 뭔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지점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전 그 돌 장면에서 네. 딱 그 부분만 울었거든요. 저는 돌 장면에서 놓아줘 이렇게 해서 굴러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엄마가. 그 처음에 그 먼저 이렇게 굴러 떨어질 때가 좀 약간 엄마들은 딸을 본인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놓아줘라는 말에서 저희 엄마도 항상 그러거든요. 닌 내 건데 막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귀여우시네. 그래가지고 내 거라고 마음대로 다 되진 않아 엄마. 약간 요새는 그냥 이렇게 받아치는 편인데 그 놓아 달라는 말이 전 좀 약간 그래서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그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전해 듣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학 시절에도 이제 술자리 즐기다가 이제 본가 사는 친구들은 10시 되면 신데렐라처럼 딱 하면서 맞아. 어머니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맞아요. 맨날 10분마다 전화 오고 제 친구들. 저 네. 부러웠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방임이었어서. 놓아줘가 아니라 다가와줘. 가만.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었어요. 지금 이 나이 먹고도 계속 전화 한 10시 되면 전화 오시거든요. 그래요? 안 들어오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맞아. 제가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뇌과학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봤어요. 봤어요. 말하기도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족 관계나 이런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나라고 인지하는 뇌 부위가 켜진대요. 그래서 타자화하지를 못하고 자기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쉽게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쉽게 말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다고. 가족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고 그 남한테 하지 못할 말을 막 하는 거죠. 함부로.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또 그래서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탈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도 사실 부모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 선이라는 게. 탈선의 그래서 만약에 딸이나 아들이 탈선하려고 해. 그러면 웨이먼드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하고 오케이 고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이어야 될까 이 생각도 잠깐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경은 그때 막 어떻게든 막 다가가고 싸우기도 하고 완전히 그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베이글 안으로 들어가려고도 하고 거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부모로서 잘하는 거고 아니면 폭력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 그러셨는데 네. 그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식을 20살 돼서 스스로 독립하게끔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자식을 키우듯이 그 전에는 되게 사랑을 주면서 키우면서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을 해주고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키우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죠. 근데 탈선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그 저희 언니가 선생님이어서 이제 그럼 주변에서 이제 그런 그 학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제가 언니 성격 중에 제일 본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색안경을 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편견 없이 딱 처음부터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다른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취급되는 친구도 정말 똑같이 대하고 나니까 그 학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봐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자식을 똑바로 가게 하는 길 아닐까 싶거든요. 탈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 저도 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괴롭힘은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책 읽기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막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는데 얘가 탈선을 해. 그럼 막 체벌을 해서라도 그냥 당연히 훈계해서 이제 좋은 길로 인도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괴롭힘이라고 하는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도 물론인데 뭐 욕설이라든지 되게 환경적으로 내가 되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막 많이 받게 되면 이게 사람이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막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으로 내가 지금 생존에 유리한 것들만 막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되게 감퇴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실질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별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뭐라 하는 말 한마디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은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다, 더 다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태연님은 되게 다정한 사람인가? 그림 모임에서 자주 보는데 엄청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니 이 영화 보면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도 좀 많이 생각났어요. 뭔가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정함이 정말 중요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맞아. 맞아. 그럼 잔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잔소리가 예를 들어서 저 그 책에서 보니까요. 의외로 그 폭언의 계열도 내 뇌에 되게 타격을 가더라고요. 네. 혹시 뇌 타격을 좀 받으셨나요, 선생님? 이 영화에서 약간 잔소리를 애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 여자친구한테 너 머리 좀 길러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지 않은 그 조이의 여자친구한테 양자경이 너 머리 좀 길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사람이다라는 바운더리에 있을 때만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을 예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흠결인가? 하나씩 갖고 있는. 저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그런 면들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Be kind. 근데 저는 그 양자경처럼 그렇게 싸우지를 못할 것 같아요. 막 끝까지 붙잡고 극단까지. 뭔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고 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는 과정을 겪으려는 인내심이 없을 것 같다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왜 감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장난이 있고. 아니고. 그래서 요새 뭐 그냥 사람 좀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차단하기도 하고 뭐 그냥 막 이런 게 있더라 하더라고요. 카톡 그렇죠. 뭐 차단하고 뭐 이런 게. 그게 더 간편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그게 사랑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랑인 것 같고 그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째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사랑해도. 선이 그래 참. 내가 사랑했는데도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 맞아. 난 사랑이라고 했는데. 맞아. 사랑한다면서 때리고 막. 그리고 대사 중에 전 약간 그 대사가 좀 약간 슬프면서 좋긴 하던 게 그 모든 실망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라는 그 라인이 뭔가 좀 슬프면서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 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실패들이 쌓여서 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말이 좀 슬프더라고요. 되게 위로받는 기분이요. 뭔가 제 삶의 실패들을 모아두고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이 영화가 좋았던 것 같아. 음. 전반적으로. 영화 자체가 좀 다정했다. 그 약간 요즘에 특히나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스펙 쌓기 해가지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누군가는 뭐 다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개들은 제대로 뭐 처리하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어떤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도 좀 위로를 해주는 어떤 말 같았어요. 요새 근데 그 도서 매대를 보니까 트렌드의 변화가 약간 보이는 게 예전에는 진짜 맞아. 뭐 잠은 죽어서 자고 뭐 스펙 뭐 부종 쌓기 뭐 이런 거 책들이 많고 자기계발서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곰돌이푸 있고 뭐 괜찮아 뭐 망해서도 괜찮아 이런 따뜻한 그 표지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이제 유행이 지났나 봐요. 이제는 뭐 쇼펜하우어 왜 인생은 괴롭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류들의 책이 깔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위로보다는 이제 약간 존재에 대한 사유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다들 철학. 근데 약간 그래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내심이 좀 없었어 가지고 좀 예, 힘들었었는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양자경도 그 불편하고 이런 것들 그냥 딸 그래 니 나가 살아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나 키오이칸 뭐 저기 에드먼드도 그냥 니들 싸우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그냥 자리를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났습니다. 맞아. 그리고 에블린 아버지도 사실 인정을 안 하잖아요. 딸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장면을 저는 못 봤거든요. 다른 멀티버스에서도 되게 강경하게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에블린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한다고 하는 사랑이 너 살쪘어.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려고 노력을 막 하다가 그렇게 되신 거. 맞아. 한 번에는 잘 안 바뀔 것 같아. 네. 그게 그러니까 걱정인데 그게 너무 투박한 걱정이잖아요. 그 뭐 건강 관리해라. 약간 요런 말인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받아들이는 자식은 그냥 삐딱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감정 표현에 서툰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정 표현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하겠어요. 잘 주변에. 네. 그래서 딱히 뭐 싸운 적도 없고 뭔가 깊게 뭐 이렇게 크게 나누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뭔가 감정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때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약간 그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 나는 그리고 에블린이 이제 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았어요. 허무주에 빠지잖아요. 실제로도 에블린이 막 그 세탁소인가 빨래방 다 부시고 그게 그런 상태까지 갔다가 이제 딸을 진짜 이해를 한 거죠. 모든 멀티버스를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딸도 사실은 엄마를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삶을 봐라. 보라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나를 좀 알아줘. 이렇게 말을 계속하는 것 같아서 헬프 외침을 하고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딸이 엄마를 죽이려고 오는 건가? 저도 막 보다가 실제 딸의 마음 그게 아니구나. 저것도 사랑인 것 같다. 이런 그런 사실 이게 되게 황당무계할 수도 있는 어떤 스토리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한테 설득력 주는 걸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배우들도 너무 평범해 보이고요. 맞아요. 네, 그 모든 그 주조연들도 그리고 그 의상들도 너무나도 그냥 일상에서 입을 법한 의상들 네, 그런 것들이 약간 현실 감각이랑 다 결합되어 가지고 이런 환타지인데도 약간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이런 영화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또 떠오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무서에서는 이제 영수증 같은 거 보고 동글뱅이 막 쳐가지고 나는 영수증을 보면 그 사람의 스토리 인생이 보이는데 당신은 이게 답이 안 나온 것 같다 제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는데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활로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매일매일 비슷한 걸 사는 것 같고 이래서 지겹고 좀 허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뭐를 좀 더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의미를 두고 해가지고 좀 버티고 지나가나?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영화에서 그러면 양자경은 이제 딸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모든 실패나 이런 것들을 잊게 하는 뭐 인지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딸을 생각을 좀 해서 그 세계를 선택했던 것 같고 포기하지 않으면서까지 뭔가 붙들 만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는 불구하고 사는 그렇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 있나요?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없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을까? 딱 이거다. 근데 뭐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이러면은 사실 모르겠는데 뭔가 딱히 뾰족한 거 혹시 있으세요? 뭔가? 저도 아이를 낳아봐야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잘 모르겠어. 전요 아직 제가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못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전 그리고 취미생활도 좀 활력을 좀 돋우게 하는. 요즘은 그림 그린다고 했잖아요. 못 그려도 막 올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림 뭐 좋아하고 영화, 음악 이런 거 문화예술 쪽.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있다 해야 되나? 뭐 한쪽은 취미가 있고 한쪽은 일의 영역이기도 하고 한쪽은 이제 관계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조금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경이 딸만 생각을 한다면 딸을 만약에 잃게 된다면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거잖아요. 지분이 100%면. 그래서 양자경의 삶에는 뭐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식의 지분이 100%면 또 그것도 안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양자경이 되게 엄격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면 건강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자기 삶이 있는 엄마들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자식들도 맞아요. 그걸 이해를 하고 엄마가 바빠도 이제 뭐 좋아하는 거 같고 부모님이 돼도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켜가면서 그 퍼센테이지를 좀 잘 비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딸을 너무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러면서 계속 반성하면서. 근데 경상도 어머니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니 때문에 살지. 그 말도 너무 폭력적이에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딱 그거 아닐까. 내가 니 때문에 살지가. 그럼 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딸의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 매도를 좀 하고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슬프게 느껴진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년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335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잘 보이고 뭐 미용실에 가서 얘기하는 장면도 보이고 그냥 걷다가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맛집에서 뭐 커피숍에서 그냥 보이는데 아저씨들이 모여 있는 거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청 공원 앞에 노인들이 모여져 있는 거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건 좀 봤는데 약간 그 중년 남자들의 모습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하면 좀 급격하게 꺾이신대요 아버지들이. 맞아요.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와이프가 돌아가신 남편이 돌아가신 와이프랑 그 수명이 현저하게 차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면 오래 사신대요 여자분들은. 근데 와이프분이 돌아가시면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게 우리나라 통계였어요. 맞아요. 다른 나라는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만 특히 그렇다고.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그렇다면서 막.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가족 형태를 따르는 뭐 가부장적이라면 가부장적인 그런 형태가 남아 있는 나라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동양권이 동양권이면 약간 그렇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좀 중년 아저씨들 화이팅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평소에 아기가 어릴 때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아버지가. 아. 너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이 평소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아버지가 늙어도 같이 어머니랑은 사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라면서. 그래서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해지면 이제 아빠들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붙으니까 당연히 그 어색해서. 전에 친하지 않았던 관계인데 그때 갑자기 친하려고 다가오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차츰차츰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태우님 뭔가 하고 싶으신 거 갑자기 있어요? 가족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네. 제가 그 에어올 보면서 의외로 떠올랐던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왜요? 맞아요. 그게 약간 가족에 대한 이야기 담고 있긴 한데 아, 거기 또 아버지랑 네. 여기는 이제 시간을 다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계랑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공간을 이제 맞네. 왔다 갔다 거리면서 다루는데 약간 점적인 변화인데 음. 그 약간 선적인 변화를 막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게 이 영화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다. 그리고 그 웨이먼드를 바라볼 때 처음엔 되게 보잘것없는 아저씨 같았지만 점차 좋아지는 그 감정이 변화했던 게 어바웃 타임 볼 때 그 남자 주인공 보는 감정 같기도 느껴져가지고 네, 그 뭔가 다정한 사람의 매력 그러네. 그런 맞아. 약간 멋진 아버지의 매력 같은 거 느껴가지고 방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웨이먼드 아니면은 그 아버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 그 어바웃 타임에 네. 저도 지금은 기억이 맞아 안 맞아. 나는데 그 아저씨도 유명? 그리고 약간 관통하는 메시지도 똑같잖아요. 그럼 다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더라도 결국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가 딱 메시지라서 저도 어바웃 타임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 군대에서 봤는데 정말 영화를 보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마어마한 정신적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탈출하고 싶었어요. 너무 장롱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영화 속에서 너무 예쁜 영국 코널에서 막 뭐 레이첼 메가담스 나가서 빨간 드레스 입고 막 다 같이 웃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빡빡이 아저씨들이랑 같이 먼지 풀풀 날리면서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슬퍼졌던 기억이. 근데 현재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현재를 현실을 어디서 없는 현실을 사랑할 수 없죠. 현재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한번 진짜 어바웃 타임 저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재밌게 봐가지고 그 생각이 나고 그 매력적인 중년 아저씨가 나오는 한국 영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갑자기. 네.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정도? 왜요? 그 배우 돌아가셨어. 저 진짜 추천.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저는 그 일을 하고 나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을 아버지들이 예를 들어서 애기들 뭐 6살, 10살 사이 막 에너지 넘칠 때잖아요. 근데 회사 일 마치고 나서 그 애들까지 이렇게 스킨십 한다? 그건 사랑입니다. 진짜 초인이고. 심지어 저희 어릴 때는 주 주 올제도 아니잖아요. 주 6일제였어. 맞아. 그 애기들이 막 그림 일기에 아빠 이렇게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거 그린데 그게 너무나 이해가 간다. 맞아. 제가 볼 때는 인간은 일을 덜 해야 됩니다. 진짜 전지구적으로 일을 덜 해야 돼. 한국에 너무 일을 많이 해. 아니 전 세계가 좀 덜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근데 요새 그래서 그 패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격일제로 금요일 쉬는 회사들도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 4일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호사 세브란스였나? 뭐 어디서 맞아요. 4일제 한다면서 너무 좋다고. 4일제 좀 가야 확실히 돼. 워라벨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 4랑 3이면. 이번에 투표 있었잖아요. 너무 이틀. 좋더라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수요일은 쉬어야 된다. 다 같이. 그쵸. 얘기가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중년 아저씨로 갔다가 주 4일제로 마무리가. 오늘도 너무 참. 뭐 다른 빠트린 얘기 없어요? 저요? 네, 많이 막 적어오신 것 같아요. 거의 다 한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제가 안 했던 얘기는 또 다들 해주셔가지고 그 OST도 좋았지 않아요? 그렇죠. 드뷔시 달빛도 드뷔시 나오고 달빛. 그다음에 행진곡 무슨 행진곡?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그렇게 주의 깊게 안 OST는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중요하네. 짧게 들어가가지고 맞아. 그래서 맞아 피아노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그랬습니다. 근데 주변에 에올 봤냐고 물어보면 다 안 봤대요. 오 맞아요. 좀 맞아요, 슬퍼.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보라고 해도 안 봐. 그렇죠. 그 보라고 하면 왠지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심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혹시 태우님은 또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남 참아 못했던 게 혹시 저도 거의 있으신가요?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그러면 돌아가고 싶은 갈래길이 있어요 혹시? 철학적인. 있지 않아요? 다들 있죠, 있을 있죠. 텐데. 그러니까 뭐 사소하게. 혹시 근데 승아님 그것도 좀 궁금한데. 갈래길이 있으니까 질문했겠죠. 저는 많았나? 대학교 2학년 때 전과를 할 걸. 원래 전공이 뭐예요? 저는 전자공학이요. 근데 근데? 무슨 과로? 전과하고 싶어 하셨나요? 같은 공대 계열일 것 같긴 한데 조금 회로 쪽을 덜 하는 차라리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산업공학과 쪽이라거나 그런 쪽으로 전과를 할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회로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승아님이 그림도 되게 잘 그리세요. 아 그래요. 태우님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 음악 했을 때 꾸준히 할까 말까 약간 고민했던 그런 순간. 그럼 꾸준히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걸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신발 좀 바꿔 신고 뭐 챕스틱도 한번 돌아가고 싶은 순간? 네.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인 것 같아. 그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약간 실망이 여기로 나를 이끌게 됐고 그게 만약에 엇갈렸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저는 그럼 만나기 위해서 실패를 했을 것 같아요. 요즘 만나는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도 많고 뭔가 저는 만족합니다. 예전에 뭐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뭐 영문학을 복전공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취업 때문에 간호대를 갈 수 있었어요. 갈 걸. 역시 그 자격증이 최고인 것 같다. 요즘은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도 안 돌아갈 거다. 지금이 좋다. 지금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돌아가도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죠. 약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럼 무조건 돌아가죠. 젊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이긴 하지만 근데 시간을 보는 거잖아 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을 가져갈 수 없어. 그러면 돌아가도 황성재는 비슷한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너무 불안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때를 돌아보면은 뭔가 하나 좀 진득하게 하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은 엄청 잘해야 될 것 같고, 엄청 좋아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든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잘하는데 돈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는 시간에 내 그거 하는데 어떻게 뭐 따라잡고 뭘 하나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뭘 해도 탐색을 좀 깊게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라도 하나 잡아서 그냥 뭐 끝까지 좀 해보고 또 아니었으면 좀 더 다른 걸 해봤으면 더 깊어졌을 건데 왜냐면은 그런 경험들이 헛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딘가에서 뭔가 깊게 해보면은 그게 남아가지고 또 다음에 뭔가를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성취감 자체가 또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스노볼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관련이 없는 분야 같아도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특정 분기점보다는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아련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데. 혜연님은 눈이 원래 아련한. 저는 약간 그게 뭐였죠? 버스 점프였나? 점프 버스. 버스 점프요. 네, 버스 점프를 버스 점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막 그런 다양한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내 삶엔 약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버스 점프일 것처럼 하는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되게 엉뚱한 일 같은 거. 이거?
지금 이거 팟캐스트. 아 팟캐스트 다른 우주의 황성재는 전혀 이런 거 안 하고 있고. 근데 약간 좀 잉여의 짓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중 하나니까 이것도 그런 거 같긴 하다. 그런 엉뚱한 행동들 있으세요? 혹시 뭐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남들은 너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해? 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 저 그 밥 먹고 나서 포켓몬 빵을 사 먹거든요. 모으시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것도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1세대 그래요? 포켓몬 친구들만 뭐가 다르구나. 모으고 있고. 저와 같네요. 그렇죠. 네. 근본파네요. 근본파입니다. 근본파. 약간 근본주의자여가지고 그 이외에 나오면 바로 사문 난적. 바로 그 필요 없고 1세대만 모으고 항상 그 초코롤 빵 그것만. 나머지는 사실 맛이 없더라고요. 아닌데요? 진짜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 그 파이리빵 좋아하는데. 파이리빵. 저는 그 로켓몬 로켓단 빵. 네, 그거 좋더라고요. 그쵸 그쵸. 걔가 또 근본이긴 하죠. 그 중에서. 맛있더라고요. 먹어봐야겠다. 또 어떤 유니버스에서는 파이리빵을 먹는 황성재가 있지 않을까? 있고. 그 빵 얘기가 나와서 드는 생각인데 왜 하필 베이글이었을까요? 이미지. 이게 또 이제 원형이라서? 태연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거 있잖아요. 약간 구글아이가 흰 색깔의 검은 눈이잖아요. 그쵸. 그걸 완전 반전시키면 색상 검은색 변화. 테두리에 아. 흰색 구멍처럼 되니까 네, 그게 약간 음향의 변화나 이제 반전 이런 이미지로 저는 느껴지긴 하던데 실제로도 그 의미에 썼을 거예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감독 인터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왜 의미가 베이글인가 싶었었거든요. 베이글 배고프네요 갑자기. 의식의 흐름.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ADHD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멀티버스고 정신이 없어 정신없고. 보이는 게 너무 어울려요. 근데 저는 그 요즘 주변에 ADHD인 친구들 많이 만나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보면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심사가 더 다양한 친구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면 꽂힐 때 아주 깊게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ADHD 맞아요. 있는 분들이 뭐 하나에 갑자기 꽂히면 확 뭐 다 제끼고 그거에 몰입하는 분도 몰입하는 있고.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병적인 측면보다도 사실 그 장점인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재능이 많은 친구들도 있다. 제가 자주 보는 의사 유튜브가 닥터 있거든요. 프렌즈? 네, 닥터 프렌즈 중에 내과 의사 닥터 프렌즈. 재밌어. 닥터 프렌즈 너무 재밌어요. 네. 저 좋아합니다. 네. 의학의 역사. 그럼 각자 꽂혔던 명대사들은 없으세요? 나는 그 남편이 너의 친절함을 보여줘 소리 지르잖아요. 그 장면 그냥 친절함을 계속 가스라이팅하면서 그 장면도 좋고. 저는 아까 말했던 이 모든 실패가 이곳을 이끌었다는 말. 그 모든 거절, 그 모든 실망이. 그래서 이거 뭔가 그 원대사로 듣고 싶어서 계속 들었었거든요. 하나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나요? 원대사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화는 한번. 그래서 들었는데 그런 건 또 이렇게 또 원대사로 찾아서 듣는 맛이 있더라고요. 궁금한데요.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상하게 그 저도 영화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 원래 동글뱅이 안경이었거든요. 그거는 영화 그때 암살 개봉했는데 전지현 씨가 동그란 안경을 쓰고 나와요. 너무 멋있다. 저걸로 바꿔야지.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그 이후에는 뭐 했더라. 아무튼 어떤 여자 배우분이 네모난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너무 멋있다. 그래서 네모난 안경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 같은 것도 좀 재밌어가지고 따라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생각이 그래서 뭐 이번 영화에서는 저는 첫 번째는 사실 어떤 거를 꽂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는 어제 봤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무함을 깨달으면 이 베이글 뭐 그거를 깨달으면 이제 뭐 네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덧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 좀 기억에 남았어요. 눈알도 좋아해요. 인형 눈알. 제일 처음에 눈알이 어디 붙어 있었죠? 제일 영화에서. 처음에 옷들 세탁물 옷들이랑 원래 세탁기에 맞다. 붙어져 있다가 맞아요. 세탁기가 떼서 고장났으니 쓰지 말라는 그 문구 위에 음. 눈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고 하나는 세탁물 위에 이렇게 붙어져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 아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나누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녹음하면서 아니면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기분이나 생각이 드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소감이 이랬다 하는 얘기를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아님부터. 저 친절하자. 저도 그렇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타인을 볼 때 예쁘게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절하는 데는 저는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요즘 진짜 많이 맞는 느껴요. 말. 체력 부족이 아닐까? 내가 짜증나고 이런 건. 미생에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나요? 미생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하죠. 맞아. 너가 지치는 이유는 다 뭐 체력이고 뭐 하여튼 기승전 체력이라는 말이 있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근데 같아요. 정말. 저도 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같은 거. 다른 유니버스의 나보다 더 다정한 나가 되어야지. 오. 이런 느낌? 준비하신 멘트가. 아니 진짜 방금 생각한. 저는 스스로에게 다정해지자. 그래야 남한테 다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더 사랑하자. 미운 부분도 있는 그대로의 약간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왜요?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그 민들레 우효의 민들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고. 저는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있는 그대로는 정말 힘들다 사랑하기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이 사랑을 해야 겨우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자경도 그렇게 준비하신 멘트 같은데. 아니요 방금 떠올랐습니다 진짜로. 네. 양자경도 그랬던 것처럼 그게 참 지난한 과정에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정함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우선순위가 나뉘어져 있어야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 근데 조금 신경 써서 약간 완전 모르는 타인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해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 좀 나름 에너지가 돼요. 예전에 제가 다른 그 회사에 갔는데 거기 화분을 그러니까 제가 깨트린 건 아니고 이 자동문이 열리다가 화분이 탁 떨어져서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잘못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지만 그 어떤 남성분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깨트렸냐고 막 이래가지고 화를 내셔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주임님 나오셔가지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과 있는데 좀 드시라고 하면서 막 커피도 막 주시고 이런데 그게 기억이 계속 남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맞아. 그리고 또 제가 휴대폰 지금 안 보이는데 저기에 보면 이렇게 케이스에 카드를 끼워놨거든요. 동배전 카드가 있네요. 근데 저거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계속 꺼내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걸 본 아주머니께서 학생 요거 요 옆에 테이프 붙여놓으면 이렇게 삐져나오니까 잡고 당기면 된다고. 테이프가 붙여져 있네.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따스함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다정 조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체력 먼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그 다정함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그 다정하려고 하는 대상을 사람 말고도 뭐 사물이나 동물이나 뭐 식물에게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화분 이야기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더 아끼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가장 다정한 태우 유니버스에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목표. 사물에게도 다정해져야겠다 싶네요. 근데 이상한 사람한테는 다정해지기 힘들어. 그럴 땐 정확함이 피하고 필요하죠. 싶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땐. 그건 이제 본인한테 다정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이상한 사람을 피하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애올 얘기를 한번 쭉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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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인드. 비카인드.